안녕하세요. 중학교 과학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애들이 과학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한다. 원인이 뭘까요? 질문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렇게 확 문장 덩어리가 다가오더라고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한다. 교과서의 문제일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일까? 저도 학교에 근무할 때 정말 많이 했던 고민입니다. 제가 과학 독서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계속해서 초등 저학년 부모님들에게 쉬운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며, 과학책보다 이야기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초등 고학년 이상이 되면 과학 교과서가 어렵습니다. 과학 교과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을 나열해 놓은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교과서가 어려운 이유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 개념이 왜 나왔는지 앞뒤에 연결성이 없어요. 혹시 글만 읽는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원서를 읽으면 분명 다 내가 아는 단어라서 막 줄줄줄 이해한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수록 아주 희미하게 뭔가가 날아가고 있어요.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드르르르 사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글만 읽는 거죠. 자, 우리가 영어는 독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어는 당연히 독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학책은요, 독해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과학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소개됩니다. 낮과 밤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문장을 딱 보면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는데 나는 이 위에 있어. 자, 지구가 이렇게 돌게 되면은 나는 태양을 가까이 갔다가 또 방향을 틀어서 사라지겠구나.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져야 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볼게요. 이 문장을 보면 용수철이나 우리 고무줄 있죠. 고무줄 잡아당겼을 때 맞아, 내 손에 어떤 힘이 느껴졌어. 그 힘이 떠올라야 하고 그 힘을 받는 것은 내 손이구나. 그럼 힘을 주는 건 누구지? 왜 힘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떠올라야 합니다. 비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를 보면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데 열이 필요하구나. 질량이 많을수록 열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온도를 많이 높이려면 열이 더 많이 필요하겠네? 그리고 물질마다 필요한 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비열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고, 관성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라고 답할 수 있다고 해서 개념을 이해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렇게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나서 공부가 끝났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푸는데 맨날 틀리죠. 네, 그게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공부를 했는데 빈틈투성이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재해석하는 독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권하는 방법은 이 정의를 문장을 보고 계속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비열의 정의가 있어요. 왜 어떤 물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1g이라는 기준이 필요할까? 왜 1도씨라는 기준이 필요할까? 열량이 뭘까? 왜 비열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정의를 했을까? 이거는 어디다 써먹는 걸까? 교과서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 글만 읽고 문장을 통째로 그냥 머리에 넣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개념이 왜 나왔는지 앞뒤에 연결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배경 지식이 있으면 독해가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배경 지식은 잡다하게 용어만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배경 지식을 위해서 학습 만화도 읽어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배우는 이 개념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에서 왔는지, 왜 중요한지,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이걸 내가 알므로써 다른 현상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과학도 발전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보일 실험이 나오면서 이 실험이 진공을 증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진공을 부정해 왔는지,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물질이 없는 빈 공간이라는 것은 없다고 믿었다라는 것을 모르며
이 실험이 왜 진공을 증명할 수 있었는지, 왜 진공을 증명해야 하는지, 이것이 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까 첫 번째 문제처럼 그냥 문장을 통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일이 진공이 있다는 걸 증명했구나. 근데 왠지는 모르겠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과학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보고 또 어떤 과학자는 왜 실패했는지, 왜 우리는 이게 사실이라고 알게 된 건지, 어떤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었던 건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안목이 결국은 과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길이고요. 그래야 과학이 싫어지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만 목적으로 또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과학의 역사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과학책을 많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과학 교과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훈련은 꼭 초등 때 해주셔야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